뇌에 희망이라는 영양제를 주어라.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사회활동 등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들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뇌 교육을 보급하면서 확신하게 된 강력한 뇌 건강법이 있다. 나이가 8살이든 80살이든 뇌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로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다. 삶의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캐나다의 힐 교수팀이 14년간 6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5%나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그것을 찾는 시기와 관계없이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주며 이런 식의 삶의 방향을 찾으면 긍정적 효과가 더 일찍 발생한다고 한다. 힐 교수는 청년과 중년, 노년 참여자 모두 목적의식이 클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으며 목적의식은 특히 젊은이들보다 고령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있으니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삶의 목적의식,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운동, 식사 습관, 스트레스 등 자기 관리에도 훨씬 적극적일 것이다. 이러한 생활 태도가 오래 쌓이면 자연히 뇌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뇌 교육에는 뇌 감각 깨우기, 뇌 유연화하기, 뇌 정화하기, 뇌 통합하기, 뇌 주인 되기라는 5가지 핵심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수십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 있다. 앞의 3단계는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창조해 나가는데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감정, 사고의 패턴, 신념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며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그 다음 2단계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감과 희망을 회복하는 것이다. 희망의 렌즈로 미래를 바라보고 호기심과 열정을 갖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다. 희망은 완전한 힘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희망을 선택하는 데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젊어야, 돈이 많아야, 무엇이 있어야, 누가 도와주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그냥 갖는 것이다. 희망은 스스로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드는 것이다. 희망을 선택하는 순간
뇌는 긍정적인 호르몬을 다량 분비하여 가슴을 새로운 기대감으로 설레게 하며 기쁨의 열정으로 뜨겁게 한다. 희망이 없는 뇌는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와 같다. 다시 한번, 희망이 없는 뇌는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와 같다. 희망을 포기하면 그 자리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진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낱말 맞추기, 퍼즐을 많이 풀어도 희망이 없는 뇌는 무기력해진다. 뇌는 꿈을 먹고 산다. 그리고 그 꿈만큼 활동한다. 노년기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뇌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이 말을 당신의 뇌에 다시 상기시켜 주어라. 사람은 일정한 횟수를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리기 때문에 늙는다. 해가 가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 이상을 버리면 영혼이 늙는다.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천천히 기운을 빼앗아가며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이다. 은퇴했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딱히 희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인생 모드를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꾼다. 전처럼 삼시세끼를 똑같이 먹어도 힘이 빠진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난다.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든다. 희망을 갖지 않는 순간 뇌는 도전 대신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며 뒤로 물러선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뇌는 늙고 무기력해진다. 그 무기력한 에너지를 당신의 온몸과 세상으로 발산하기 시작한다. 입버릇처럼 이제 은퇴했으니까 손주나 봐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타까울 만큼 빨리 늙어버린다. 생활이 단조롭다 보니 대화를 해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고 지루하다. 반면에 은퇴 후에도 꿈과 희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하며 활기차게 산다. 만나면 대화도 즐겁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영감을 준다. 예, 이상 내용은 국학원 설립자이시며 국제 뇌교육 대학원 대학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총장님이신 일지 이승헌님의 여러 저서 중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